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작년에 소개시켜주겠다고 여자 배경 듣다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기겁했습니다. 586 딜러론 현실판. 이란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어떤 분이 어제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586 딜러의 어떤 그런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당할 뻔했다는 얘기를 이제 경험담을 제가 어제 썰을 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남자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 부모님한테 어떤 여자 만나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35세, 여자 나이는 35세.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삽질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학은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못 붙었어요. 뭐 공무원 시험 못 붙을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유학을 갔대. 아, 요즘에 유학 좀 안 좋죠, 여러분.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나 봐. 유학 가가지고 부모님 재산을 굉장히 많이 손을 대가지고 집안이 안 좋아졌대요. 뭐 그러고 나서 사회생활 못하고 백수로 있다가 뭐 최근에 커피 전문점에 이제 정직원이 취업이 됐대. 아마 제가 봤을 때 커피 전문점 정직원이라고 하면 아마 스타벅스일 겁니다. 스타벅스.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중에 직원 채용하는데 스타벅스밖에 없거든요. 네. 돌고 돌아와서 이제 커피 만드는 것에 취업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개받으러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소개받고 싶어요? 뭐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참 부모님 너무하시네, 이런 거 보면. 아니 확실히 보면 지금 586 부모님들이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을 볼 줄 몰라. 진짜 볼 줄 몰라요. 586 분들, 특히 남자분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분들. 그냥 여자면 몸만 멀쩡하면 되지. 그냥 데리고 와서 남자 살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이제 지금 MZ 세대분들한테 두고두고 까일 거예요. 진짜. 왜 그런 거야 진짜. 저분들 마인드가 뭐냐면 그냥 남자가 목을 살리면 되지. 그 마인드예요. 어떻게 목을 살려, 여러분. 지금 물가와 남자가 능력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저분들 마인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때는 다 그랬으니까 남자가 그냥 뭐 책임지고 살리면 뭐 돈 벌고 살면 되지 않냐. 우리 때는 가능했으니까. 우리 때는 뭐 단칸방에 시작했으니까. 그건 보인드 세대니까 가능한 거고요. 지금 아니라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기겁을 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근데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례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남자분이 왜 나이 많은 여자를 안 만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얘기했지만, 그 나이 때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나서 출산까지 해버리면, 출산까지 할지도 안 할지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할지 안 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면 출산이라는 게, 남자가 뭐 정력이 강해도, 여자가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생물학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봤을 경우 이 출산 능력과 여자의 나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게 여자는 계란 한 판, 30이 넘어가면 이런 출산 능력이 상당히 많이 감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나이 35세가 돼버리면 출산 고위험군이에요. 고위험군.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출산이 안 될 수도 있고 설령 출산한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피션이 아니라는 거 알죠? 이게 핵심적 이유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 나이 대 분들이 돈과 능력이 없어요. 돈과 능력이 없어.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일하면 뭐 정직원 되면 좋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스타벅스가 임금이 짭니다. 임금이 굉장히 짜요. 스타벅스가 제때 돈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가게몸 이런 데서 일하면 돈 많이 받게 생각하는데 돈 많이 안 줍니다. 알바 생각 사실 다를 게 없어요. 크게 말해서. 그러면 저분이 돈이 없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유학 가서 돈 날리고 왔다. 그럼 뭐 하나 돈이 없잖아요. 그 나이 먹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뭔가 제대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또 가정을 충실할 리도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보통 여자분들 나이가 먹으면 좀 히스테리라고 하죠.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나이 때 분들은 사실 결혼하기 힘들 거예요. 힘들어져야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남자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이제 나이가 차잖아요. 그럼 혼자 살 각오를 해야 돼. 자꾸 결혼시장에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문 두들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문 두들겨봤자 번번이 좌절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뭐 해가지고 먹고 살까? 매달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매달 나가는 돈 얼마일까? 내가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서 놀러 댕겨도 되는 입장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나 데리고 살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세대 특징이 여자 기간제 교사, 공공기관 계약직, 유치원 교사, 간호조무사는 시집을 안 간 거고 남자 전교사,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전문직에서 장가 안 가면 못 간 걸로 알더군요. 그러면서 앞에 직업군 여자한테 꿇어야 네가 겨우 선택받을 수 있다고 가스라이팅 하더군요. 와, 진짜. 진짜 586분들 나중에 진짜 정년퇴직하고 만약에 이제 일 못하면 진짜 비난 엄청 받을 것 같아. 걱정된다, 진짜, 이게. 이분들이 너무 싼돈이 커요, 이게. 이분들 뭐 경제적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자꾸 폐악질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것도 폐악질이죠, 여러분. 잘못된 폐악질이죠. 가스라이팅 정도 아니잖아, 이게. 더 심한 거잖아, 이거는. 시집을 안 간 거면 계속 안 가던가, 그러면. 아예 가지 말던가. 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아니, 581 세대 그 딸가지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니, 안 간 거면 계속 안 가게 하든가. 근데 행동은 왜 그러는 거야, 행동은? 행동은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 왜 그래? 초조해가지고. 그럼 안 간 게 아니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를 그렇게 드셨으면서 왜 행동은 다르게 하시나요? 시집을 안 간 거면 계속 안 가게 하시던가요? 안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못 간 것도 맞는데요. 가기 싫어요, 그냥. 아니, 뭐 남자는 뭐 따질 권리도 없는지 아십니까? 남자도 따져야 됩니다. 이제 결혼할 때 많이 따져야 돼. 여자가 따지는 만큼 똑같이 따져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따져버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분들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쁘기만 하면. 정말 칼같이 따져버리면. 그동안 남자들이 좀 간디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주니까 정말 쥐뿔 뭐 대단하지도 않은 분들이 결혼식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잖아. 그럼 남자도 따지면 돼. 어떻게 따지냐? 이런 직업 나온다. 애초에 안 만나면 돼요.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럼 남자가 안 나갔을 경우 초재진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남자가 애가 탑니까? 남자가 애 타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딸까지 581 세대분들이 더 애가 타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직업군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직업군 가진 부모님들이 집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뭐 집이 막 가난하게 살진 않겠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살진 않겠죠.
참 웃깁니다. 맞죠? 왜 현실을 모르지? 아니 왜 이렇게 뭔가 이성적 얘기해도 왜 자꾸 엉뚱한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드래그 한 거 있잖아요. 취직 전문 직업이잖아요. 취직. 그러니까 결혼하는 즉시 그만둘 직업이잖아요. 다시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봐.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취직 마인드 결혼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건 취직을 하겠다는 직업군이잖아요. 왜냐? 결혼 생활 하게 되면 비행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딱 그거잖아. 어떻게 결혼까지만 성사되면 당장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직업이잖아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드래그 한 직업이 결혼하고 나서도 이 직업을 쭉 유지하신 분 있는지? 없죠? 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게 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만둔 쪽으로 한 경우 많죠. 그래서 기저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남자한테 가버리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맞벌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맞벌이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맞벌이 통계를 봤을 경우 29.4%밖에 안 됩니다. OECD 꼴등이에요. 우리나라는 맞벌이보다 객관적 전업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군들 죄송한데 요즘에 남자들이 거르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거르는 직업군. 남자도 여자의 직업을 봐요. 여자가 남자의 직업을 보듯이. 왜 이분들은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 교사, 뭐 대기업, 공기업 이런 분들 왜 안 본다고 생각해요? 이런 직업 가진다고 해서 결혼해가지고 못 먹고 살아 이게 버거워요. 여러분 공무원 월급 봐서 알잖아요. 혼자 살아도 좀 넉넉하지 못한데 둘이 산다? 여자가 일을 안 하는데 둘이 산다? 남자 월급까지 산다고 하면 버거워요. 거기다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겸직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 직업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직업에 나오는 월급이 그리 많냐고요.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호봉 차면 따박따박 오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적잖아. 그리고 대기업도 막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군을 가진 여자분이 눈이 높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높아요. 남자분들이 저런 직업군을 가진 분들하고 봤는데 자기는 해놓은 게 없는데 나한테 월급 얼마 되냐? 다닌 지 얼마나 됐냐? 어디 사냐? 어느 아파트 사냐? 몇 평이냐? 전세 내면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원룸 현관 전세에 살 돈도 없으면서 이런 걸 따지고 있다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무슨 면접 보는 기분이에요. 결혼을 전제 뭔가 만남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상대방 입장 이해 못합니까? 솔직히 결혼 매칭했을 경우에 여자분들 직업이 남자분들 직업보다 뛰어난 적이 있습니까? 더 많이 벌었던 적이 있나요? 사회적 레벨을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왜 여자 쪽에서 남자의 어떤 프로필이나 직업군들을 일일이 다 따지는 거야? 그러면 왜 남자는 안 따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없는 분들, 능력이 없는 분일수록 더 많이 따지고 더 많이 잽니다. 그런 것들 최근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웃긴 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이 차고 결혼식에 나온 분들이 딱히 내세울 게 없는데 오히려 더 따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뭐 그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갑질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여기서 좀 상대방 많이 재고 따지고 해가지고 좀 내가 뭔가 좀 간본의 입장 한번 느껴보겠다. 갑의 입장 느껴보겠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참. 안 됩니다. 안 돼요. 586 세대분들 자꾸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요. 장사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